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집이 모자른다 입니다. 어릴 적 서태지 노래 거꾸로 역재생해서 들으면 피가 모자라 라고 들린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때도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피가 모자라. 그때 뭐 사탄을 숭배하니 어쩌니 이상한 소리가 많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3집 앨범 활동은 조기 중단까지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오는 정도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다 그때 피가 모자라 이후 집이 모자라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있나 싶었던 지난 한 해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입니다. 집이 모자라. 서태지가 사탄이가 무슨이야? 어머야, 진짜가? 왜 바뀌지 않고 많이 바뀌기만을 바랄까 등을 뒤집으면 비가 모자라 또는 안 나가 보인다 안 나가 보인다 비가 모자라. 엉터리 통계 작년 주택공급 20만호 과소 집계. 엉터리 정부 주택통계 작년 공급량 20만호 적게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작년 주택 공급량이 20만호나 적게 발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018년 뜨겁게 타오르던 집값이 잠시 주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을 때 아주 잠깐이요. 그리고 또 쭉 2018년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2019년, 2020년 전무후무한 집값 폭등이 이어졌고, 2021년에는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30% 이상 뚝뚝 하락하던 기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2023년 대출을 갑자기 확 풀어주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또 제2 영끌족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이 모자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낯익은 얼굴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작년 주택 공급량 통계가 20만 호나 적게 발표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20만원 물량에는 주택 인허가 받은 거, 착공한 거, 그리고 준공된 거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냥 총체적 양국이죠. 주택 준공 물량은 43만 6천 호인데 이게 31만 6천 호로 발표되었는데 12만 호가 더 적게 발표된 거고,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43만 9천 호였는데 38만 9천 호로 이게 4만 호가 적게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24만 2천 호를 갖다가 20만 9천 호로 발표가 되었죠. 3만 3천 호가 적게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된 원인은 있습니다. 국토부가 DB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누구나 실수나 누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일부러 그랬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국토부에서도 주택 공급량이 지나치게 적게 이렇게 집계되는 거에 대해서 이상 신호를 감지했으나 이게 기계적인 문제를 의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오류가 이렇게 잡히게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누락된 데이터들이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야야야, 그 부비부비인지 지랄인지 이거 또 난리치네. 뭐 엄청난 누락도 아니고 겨우 20만 채, 겨우 집 20만 채 누락한 거 가지고 그냥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니 너? 야, 20만 채면 뭐 기껏해야 한 가구에 3명, 4명 이렇게 산다고 잡아봐야 뭐 기껏해야 한 60만 명, 80만 명 정도 들어가서 살 집을 좀 누락했다고 부동산 대세 상승에 이게 뭐 큰 영향이 뭐 있었겠니? 일단 여러분들이 꾸준히 했던 말이 바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이 모자랄 거고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논리에 따라서 집값은 오른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도록 만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작년에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시장은 나름 선방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미분양 아파트도 은근히 소화가 됐었죠. 그때, 바로 그때 이 수요와 공급, 이걸로 사람을 꼬드겨서 미분양 땡처리를 끝냈었고, 그리고 전세, 이 전세도 할 말이 많은데 집주인들이 이거 집이 모자른다라는 걸 보고 전세가를 확 높여버립니다. 집이 모자르니까요. 그렇게 높아지는 전세에서 또 한몫 단단히 챙겼고, 다급해진 사람들이 무리해서 높은 전세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만약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호들갑 또는 왜곡된 자료만 쏟아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준공된 아파트들이 12만 호나 있었다면 전세 가격도 이렇게 어이없이 오를 이유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줄줄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입주 물량 지금 개 많은 거 이거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싸가지 없이 나불거려서 먹고 살았으면 좀 이제 그만 헤쳐먹을. 부동산의 비밀TV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부동산 채널을 지향합니다. 3년 뒤가 두렵네요. 서민들 날벼락 경고음 쏟아졌다. 이거 같은 날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은 올해 1분기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감해서 3년에서 5년 뒤에는 주택 공급난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뉴스입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부동산의 비밀을 청기누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물량 줄어도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거주할 곳이 없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지금이 6.25 전쟁통 직후도 아니고 당장 살 집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구수에 비해서 집이 100% 이상 초과 공급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잠시 더 기다려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지금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온 가족들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 새 집이 지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나 통하던 이야기를 아니 2024년에도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저는 좀 개탄스럽긴 합니다. 두 번째, 인허가 물량이 줄어서 공급 안 하면 일반 서민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진짜 더 쫄리는 쪽은 바로 건설사들입니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조합들도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긴 합니다. 쫄리는 쪽은 저쪽인데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을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야 회사라는 게 유지가 되겠죠. 그냥 냅둬버리면 먹고 살려고 알아서 싸게 집 짓습니다. 진짜 쫄리는 건 바로 건설 회사라는 점을 그냥 지금 모두 다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3기 신도시, 여기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제 쏟아집니다. 인허가를 포함해서 모든 게요. 물론 지금은 3기 신도시가 정권이 바뀌면서 찬밥 대우를 받고 있긴 합니다. 대신에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올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3기 신도시를 이거 영원히 때려치울 거 아니라면 결국엔 어마어마한 물량이 앞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기사는 또 나오지 않겠죠. 아, 개짜증. 그놈의 주택 수요와 공급, 이 이야기 마무리 결정타 들어가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모아타운 요즘 핫하죠. 그러나 그거 알고 보면 영양가 있는 거 사실 거의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모아타운 안에 있는 그 골목길을, 여기 이제 개발된다고 하니까 골목길을 쪼개기 위해서 팔아서 사고 팔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충격적인 건 모아타운 이 주체인 서울시나 지자체도 이 문제를 잘 모르고 또 뒤늦게 언론에서 제기하니까 조사를 했는데도 못 찾은 거를 이 언론사에서는 기자님들이 또 어렵게 직접 찾아냅니다. 서울시도 모르던 거 서울의 8개 자치구에 이런 골목길 쪼개 팔기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사실상 서울 전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회사가 모아타운 대상지의 골목길을 제곱미터당 193만원에 이걸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429만원에 29명한테 이거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자님이 잠입 취재를 또 시작합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 직접 가니까 투자 설명을 이렇게 쭉 하는데 어김없이 여기에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감 잡으셨나요? 아까 제 부동산 말은 수요와 공급. 아까 제 부동산 말은 수요와 공급. 아까 제 부동산 말은 수요와 공급. 집이 모자라 악마가 보인다. 부동산의 비밀TV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부동산 채널로서 웃음기 싹 빼고 여러분께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집이 모자라 악마가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도봉구 아파트 가격 변화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동으로 가봅니다.
창동 동아청솔아파트 33평이 최근에 8억 2,7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981세대이고 1997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33평이 그러니까 8억 중반에 꾸준히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9억 3,500만원에 10층이 거래가 되면서 9억대를 회복했습니다. 갑자기 빵 떴죠. 그러다가 다시 17층이 8억 2,700만원에 최근에 거래가 된 겁니다. 한 번에 또 1억이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2021년 부동산 폭등기에 11억 9,900만원, 그 뭐 12억까지 거의 거래가 된 적이 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3억 7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번에는 창동 동아아파트입니다. 32평이 최근에 7억 4,8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00세대 미들급이고 1988년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뭐 좋습니다. 여기 창동역 역세권으로 재건축 이슈가 있죠. 여기도 지난 최고가는 11억이었는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3억 5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1%입니다. 이번에는 노원구와 더불어서 재건축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는 주공아파트도 보겠습니다. 먼저 창동 주공 3단지 24평이 5억 9,8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6억이네요. 2856세대 그리고 1991년 아파트로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8억 9,700만원까지 갔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3억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주공 17단지도 봐야겠죠. 16평이 3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980세대이고 1989년 아파트입니다. 이 동네에서 주공자 들어가면 다 재건축 이슈가 있다라고 일단 보면 됩니다. 여기는 창동역이 아니고 녹천역 역세권입니다. 관심도는 아무래도 창동역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5억 9,90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16평 아파트가 6억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억 6천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43%입니다. 마이너스 43%라니까 특수한 거래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현재 시세가 이 가격대에서 그냥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쌍문동 가봅니다. 한양 2차 아파트 28평이 최근에 4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35세대이고 1988년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앞서 소개드린 창동역 부근보다는 여기가 훨씬 떨어지는 입지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6억 4천만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2억 1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2%. 바로 옆에 있는 삼익 세라믹 아파트 17평이 최근에 2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41세대 1988년 아파트입니다. 현금 1억으로 서울 아파트 투자해서 몇 억을 벌 수 있다 라고 유튜브나 아니면 기타 매체를 통해서 이 부동산 바람잡이 하는 자칭 부동산 고수들이 요런 아파트를 주로 추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최고가는 4억 3천만원이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6천만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도봉구 가격 변화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 이상 하락 거래가 많습니다. 그나마 조금 큰 평수들 그나마 조금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대를 일단 유지는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평형일수록 그리고 또 재건축하면서 계속 딜레이가 될수록 마이너스 40%까지 지금 하락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바로 옆 동네 노원구의 가격을 그냥 따라가는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도봉구가 먼저 가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노원구 재건축이 결국 추가 분담금 문제로 난항을 겪자 못 버티고 여기도 가격 하락을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되려면 노원구가 먼저 되고 거기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이어질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네 지금 손바뀜이 전혀 없다 이거 아니고 손바뀜이 지금 계속 꾸준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최대한 제 능력껏 알아본 결과 갭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몸테크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약세를 이렇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집이 모자라 악마가 보인다.